서울, 대전, 대구, 부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서울, 대전, 대구, 찍고, 부산, 마무리. 이거야. 야, 너만 모르는 소름 돋는 소식 하나 알려줄까? 지금 대한민국 지도가 파란색으로 통째로 물들고 있어. 와, 지금 내란당 꼬락서니 좀 봐. 서울 오세훈은 10%포인트 넘게 밀리고 부산은 부산 홀대론의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어. 공천 탈락에 삭발하고 법원 가고. 이게 정당이야? 아수라장이야? 국민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고. 근데 여기서 민주당 후보들이 이번에 정말 칼을 갈고 출마를 했거든. 서울 정원호 박주민, 대전 허태정 장철민, 부산 전재수, 대구 김부겸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70% 육박하는 지지율의 후보들의 짬밥이 제대로 터진 거지. 진짜 반전은 여기서 터져.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조차 김부겸이 국힘 후보들을 단칼에 팩트로 꽂아버리며 1위를 달리고 있어.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거대한 민심의 심판이야.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방선거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예상해?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줘. 지금부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의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보라고. 양당 모두 3파전, 본선을 향한 후보들의 경선이 한창입니다. 민주당 대 국민의힘 가상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원호 대 오세훈 이렇게 양자 대결을 하면 42.6 대 28.0이고요. 박주민 대 오세훈 하면 39.6 대 28.2. 역시 민주당 후보가 여유 있게라는 표현을 쓰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10%포인트 넘게 앞서가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정원호, 박주민 후보 모두 오세훈 현 시장과 오차범위내 접전이었거든요. 그런데 4월 1일 오늘 3개월 만에 발표된 거는 이렇게 민주당이 우위로 나왔습니다. 역시 지금 두 분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이정현 커플의 뭐 어떤 이런 효과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 단기간에 여론조사 수치가 저렇게 역전되려면요. 예.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했거나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갑작스럽게 빠져나가는 형태가 있거나 또는 후보자 개인의 굉장한 큰 리스크가 있어야 됩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에서 뭔가 큰 실책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으면 저렇게 지지율의 하락이 어느 정도 예측도 되고 설명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오세훈 시, 서울시가 당장 뭐 크게 인구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오세훈 시장 개인 리스크가 큰 문제가 됐던 거는 언론이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집중된 적은 없었습니다. 시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적어도 지지율이 저만큼 빠질 만큼의 큰 실책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박상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당에서 오히려 후보 개인을 받쳐주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로 보는 게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여론조사 분석이라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정원호 구청장 후보 같은 경우는 저도 어제 토론을 유심히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원호 구청장이 그동안 강점으로 나타냈던 중도에게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조차도 어제 토론회에서는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에게 거세게 공격받았었거든요. 그런 중도에 소구할 수 있는 이미지가 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감점으로 작용한다면 앞으로 있을 여론조사나 더 나아가서 본투표에서는 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예. 1월에 있었던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30.4 대 30.9, 31.5 대 30.2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4월 보시면 이렇게 아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10%포인트 이상 민주당 두 후보가 모두 오세훈 후보를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성민 의원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3파전이 된 게 좀 민주당에 비해서는 늦었잖아요. 그리고 뭔가 삐걱삐걱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뭐 오세훈 시장 등록한다 안 한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60일 넘게 남았으니까요. 뭔가 이 격차가 다시 좁혀질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는 국민의힘 후보가 다시 좀 치고 올라올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선거라는 게 끝까지 방심할 수 그렇죠.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 수치도 중요하지만 결국 투표장에 가는 그날까지 저는 뭐 이 격차는 언제든지 좁혀질 수도 혹은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그 가변성이 굉장히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수치에 취하기보다는 민주당 후보도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 더 좀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뛰어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투표장에 갔을 때 민심은
어떤 여론조사에 짚이는 것보다는 더 복잡하고 촘촘하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짚어보고 싶은 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평가가 왜 이렇게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느냐라고 보면 물론 민주당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천이 진행이 되고 있고 경선도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부 갈등이 크게 이제 없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다라는 점에서는 좀 더 우위를 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 오세훈 시장의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민주진영의 후보 적합도 물어봤어요. 이거는 허태정 시장 예. 전 시장이 전 전 시장이 시장입니다. 24.8로 크게 좀 앞서 있습니다. 장철민 의원 15.8, 장종태 의원 11.6. 그래서 이 부분은 결선 투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그러니까요. 지지층에서도 허태정 시장이 34.3으로 1위입니다. 예, 1위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가 민주당 지지층에 예. 여기서는 그러니까 결선 가느냐 아니냐 이런 예. 문제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결선 갈 경우에 장종태 예비 후보의 지지를 누가 가져가느냐. 지금 보니까 장종태, 이장우 두 분의 격차가 47.1대 29.2로 상당히 격차가 있고요. 장철민 46.8 대 이장우 31.8. 허태정 전 시장 경쟁력이 제일 좋고요. 51.5. 가상 대결로 넘어가 주세요. 지금 이제 30.0. 가상 대결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2위를 할 거냐 네. 결선 투표 만약에 간다면 그래서 3위표를 누가 가져갈 거냐 이게 그렇죠.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국민의힘 후보 이장우 시장을 이길 수 있어요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조사로는 격차도 상당히 나기 때문에 누가 되든 네. 예, 민주당 경선이 본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상. 지난 지방선거 때는 이제 허태정 후보가 지긴 했는데 간발의 차례로 졌거든요. 맞아요. 네. 이장 후보가 51.2%, 허태정 후보가 48.8%. 원래 대전은 팽팽하게 이렇게 항상 승부가 맞아요. 나는데 네. 지금 허태정 후보가 51.5% 가상 대결 이 정도 한다면 지난번 이장 후보가 득표한 것보다 더 득표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죠. 다른 후보들이 돼도 한 그때 이장 후보가 얻었던 한 50%대 초반 정도는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때는 이제 지방 그 대선 끝난 직후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그 그래서- 정도 박빙이었으니까. 굉장히 선전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표하고 이준석 표를 합치면 대전에서 이재명 후보 표가 아슬아슬하게 뒤쳐졌어요. 그러니까 48.5%를 얻었거든요. 그때 예 맞아요.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48.5%. 후보 네. 표가. 예. 자, 지금은 근데 분위기가 완전히 또 바뀌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충남 볼까요? 예. 충남 ARS로 했습니다. 충남을 보시면 여기 이제 정당 지지율 큰 차이 나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 국정 운영 60% 이상입니다. 다. 네. 60% 이하는 이제 대구가 60이어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중 모든 여론조사도 60 이하는 이제 없습니다. 예. 60이 바닥이다. 전국적으로. 예. 자, 그리고 지방선거 의견 물어보면 50대 37 정도로 네. 민주당이 우세하고요. 여기도 이제 민주당 여기- 후보 경선이 재밌죠. 여기가 박빙입니다. 예, 여기 민주당 초박빙. 초박빙. 예. 민주당 민주당의 후보 3인 나왔는데 3인 다 사실은 선거 많이 치러본 아, 분들입니다. 관록이 대단하신 관록의 분들이죠. 지금 예. 정치인들 양승조, 박수현, 예. 나서열 예. 예비 후보도 얼마나 많이 나가서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야, 진짜 눈물의 눈물의 후보인데. 예, 나설 군수. 자, 세 분이 나왔는데 근데 이게 지금 보면요 전체 지지율에서 양승조 전 지사께서 소폭 앞서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만 딱 떼어놓고 보면 자, 민주당 지지층으로 봅시다. 완전 초박빙입니다. 0.9% 차이예요. 예, 0.9%는 어느 무슨 요일 조사에 따라 달라요. 예, 이거 오차 범위 내에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정도면 무조건 결선 가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한 가지는 나서열 표가 어디로 갔냐요, 이거. 예 그리고 박수현 의원이 대변인 역할을 했잖아요. 네. 최근에 늦게 뛰어들었어요, 사실은. 그것도 그렇고 양승조 예비 후보가 충남에서는 가장 관록의 정치라 할 수 있죠. 그렇죠. 지사도 그렇죠. 역임했고 예, 최다선이고. 인지도가 제일 높고요. 최다선이고 지사도 이미 한 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양승조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박수현 지금 의원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선전하고 있고 이 나소열 군수가 옆 동네예요. 박수현 동네 공주 쪽 옆에가 그렇죠. 서산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나서열 있어 표를 박수현 후보가 먹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지역이
인근 지역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뚜껑 열어봐야 할 것 예. 같아요. 결선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승조 전 지사도 사실 최근 언론 매체에 별로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좀 잊혀졌죠. 그래서 저는 박수현 후보가 지지율이 좀 이거보다 많이 나오고 격차가 있을 줄 알았는데 양승조 후보가 역시 전 전통의 지사, 후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도 했었고 네, 네. 그러니까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기 그럼요. 때문에 충남의 최다선 아닌가요? 네. 그럴 겁니다. 그럴 거예요, 예, 아마. 예, 네. 예. 천안에서 오래 하셨기 네. 때문에 이곳은 결국 경선이 본선처럼 굉장히 뜨거운 예. 양승조에게 박수현이 도전하다 그런 양상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 김태흠 현 지사죠 국민의힘 굉장히 셉니다 사실. 맞아요. 예. 예, 충남의 터줏대감인데. 예. 그래서 가상 대결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예, 나서열과 김태흠은 박빙 열세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빙 열세고 나서열 내비우는 이제 당선된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얼굴은 다 합니다. 예. 근데 너무 아슬아슬하게 낙선을 너무 아쉬워요. 예. 진짜 아슬아슬하게 낙선을 여러 번 했는데 네. 어려운 지역에서 자 그리고 박수현, 김태흠. 김태흠 하면 44.8 대 36.5로 예. 이깁니다. 이기기로 우세하고요. 하고요. 박수현 후보가 양승조, 김태흠도 김태흠도 이깁니다. 우세합니다. 양승조 예. 후보가 45.3 대 양승조 후보가 살짝 더 우세해요. 우세하죠. 본선 국민이 살짝. 조금 더 있다. 예, 한 1% 정도 우세한데 그것도 네. 큰 차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네. 그러니까 후보가 누구냐가 결정이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본선 이길 본선에서 가능성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대단히 높다. 예,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이 지역은 대전보다는 덜 팽팽하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에서 47.7% 50% 득표하지 못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김태흠 후보가 좀 약간 저평가돼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53% 정도 득표해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광역단체장 평가를 이제 매달 하는데 김태흠 후보가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당 지지율이 워낙 낮으니까 맞아요. 지지율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는 행정통합에 대해서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 강렬하게 찬성했던 지역이에요. 그게 무산됐기 때문에 그 무산의 책임이 국민의힘 쪽에 있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예. 저는 민주당 쪽이 본선에서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대통령 지지율이 모든 걸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 그럼요. 되는 지역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60% 이상 유지되면 대통령과 함께 일할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네. 예, 마지막에는. 그래서 윤석열이 당선된 직후의 지방선거에서는 국힘으로 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하고 손잡고 일할 사람을 찾아야지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된 다음에 한 1년 반 정도까지는 여당이 승리하는데 1년 반 다 돼 갈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간신히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률이 워낙 높으니까 완전 집권 초반의 분위기라는 네. 거죠. 아직 1년도 안 됐고요. 예. 근데 1년도 안 됐지만 어떻게 보면 2, 3개월밖에 안 된 허니문 기간의 지지율이 맞아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특징이에요. 예. 예. 초반에 났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예. 아 1년도 안 됐구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하도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 파급력은 컸습니다. 대구시 발전을 위해 누가 당선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물었더니 김 전 총리가 49.5%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15.9%로 2위를 한 추경호 의원을 큰 격차로 앞섰습니다. 추 의원에 이어 유형아 의원, 윤재옥 의원, 홍석준 전 의원 등이 뒤를 이었지만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6명 가운데 최종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추경호 의원이 24.2%를 얻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영아 의원과 윤재욱 의원이 각각 7.3%와 6.8%를 받아 치열한 2위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어서 이재만 전 동구청장, 최운석 의원, 홍석준 전 의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추경호 후보가 45.1%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유영아 10.4%, 윤재욱 9.6%, 이재만 5.4%, 홍석준 5.1%, 최은석 4.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점은 지지 후보 없음과 잘 모름을 더한 부동층이 20.3%로 내년에 2배 수준으로 높았는데 이는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컷오프 사태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김부겸 전 총리와 국민의힘 경선 후보 6명과 1대1 가상 대결에서도 김 전 총리가 모두 이겼습니다. 먼저
김 전 총리는 유영아 의원, 윤재옥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과 양자 대결에서 모두 절반을 훌쩍 넘는 지지율로 크게 앞섰습니다. 후보 간 격차는 최소 26.1%포인트에서 34.7%포인트를 보였습니다. 최은석 의원, 추경호 의원, 홍석준 전 의원과 가상 대결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추 후보와의 격차는 15.7%포인트로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가장 적었지만 오차 범위 밖에 뚜렷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대구시 교육감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강은희 교육감이 32.8%로 선두에 있고 임성무 전 정교조 대구지부장 11.7%로 2위, 김사열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8.8%, 서중현 전 서구청장 8%로 한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습니다. 없음과 잘 모름을 더한 유보층은 35.6%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38.7%, 더불어민주당 33.2%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고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한자릿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김 전 총리는 개인 지지율이 당 지지세를 크게 웃돌아 보수 텃밭 대구에서도 인물론을 바탕으로 독주 체제를 굳히는 모양새입니다. 차기 대구시장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44.1%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선택해 압도적인 1위를 했습니다. 특히 연령대별로 40대와 50대인 경제활동 핵심 계층에서의 요구가 두드러졌습니다. 신산업 육성이나 신공항 건설 등 미래지향적인 사안보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시정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무산된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무산의 결정적 책임이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2.2%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 리더십 부족을 꼽았습니다. 민주당의 협조 부족과 경북 북부권의 반발 및 주민 여론 수렴 부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핵심 동력에 대해선 정부의 재정 지원이 36.9%로 가장 높았습니다. 시민들은 대규모 국책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민간보다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야 정치권과 시도 간의 협력도 중요 요소로 꼽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구 경북 지역 정책 평가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가 48.1%로 잘하고 있다보다 오차 범위 바뀐 10.9%포인트 높았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정책들이 보수적 정서나 지역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지난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전화 자동 응답인 ARS 조사 방식으로 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TBC 양병훈입니다. 6.3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3.7%,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은 27.1%를 받아 두 사람의 격차는 16.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부산시장 가상 양자 대결에서 25.5%를 받아 전 의원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뒤처졌습니다. 다만 서울과 부산 모두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자의 60% 안팎이 아직 뽑을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만큼 결과를 예단하긴 이르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도 아직은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과 그리고 전통적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공천 갈등을 수습하고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지 아니면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계속 이어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해수부 장관 출신의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해수부 청사 앞에서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후보군인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을 10%포인트 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구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할 장소로 해양수산부 부산청사를 택했습니다. 노인과 바다가 아니라 청년과 바다, 기회와 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해수부 이전으로 시작된 부산 부활의 기적을 해양수도 부산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이어 봉하마을을 찾아 해양수도 부산이란 노 전 대통령의 꿈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의원은 유리한 고지를 점한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 의원을